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69화 이현상과 차희력 1편입니다. 지리산의 풍은 이르 기러기 때 흩어지니 남쪽으로 천리길 금을 품고 달려왔네. 오직 한뜻 한시도 조국을 잊은 적 없고 가슴에는 철의 가고 마음속엔 끓는 비 있네. 조선 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이었습니다. 지리산 빠지새 토벌대장 차희력은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의 유고를 직접 수습하여 섬진강에 손수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부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지. 지리산 싸움에서 죽은 군경이나 빨치산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를 위해 죽었는지 자본주의를 위해서 죽었는지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지. 그들은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할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벌어진 부질없는 권력상쟁 동족 선전이었다고.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이었습니다. 지리산은 쫓긴 자들이 숨어던 땅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항일어병, 보강당, 야산대, 한국전쟁 빨치산도 지리산으로 몸을 숨겨 후일을 다짐합니다. 조선인민유격대 이현상은 보성정문 현 고대법대를 다닌 상당한 인텔리였습니다. 우익인사이자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진상과는 절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노동운동, 독립운동가, 고려공산당에 가입한 골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재건과 조선남노당 핵심 간부였습니다. 이현상은 낙동정맹 비운의 사나이 하준수와 둘 다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부친이 면장 출신이 분홍의 아들이라는 점과 일제 징병을 피해 보강당과 조직하는 듯 일찍이 야산대를 조직하여 입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서울시내 고보생들을 이끌고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이현상은 해방이 되자 발빠르게 45년 9월 7일 남노당 박헌영과 국군의 모처가 되는 조선국군 준비대를 창설합니다. 대부분 일제 학병을 거부해 산으로 도피한 독립투사 야산대와 공산당 출신 강복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은봉, 지정천, 무정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조선인민에게 공산당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럼 이현상의 조선국군준비대 건국대의에서 조선공산당 간부로서 축사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조선의 완전 독립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확립, 민족 통일 전선에 참가하여 이승만의 파소적 독립 총선 중앙협의회를 반대하고 한국민주당의 반민주주의 국민대회 소집에 대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적 총의를 응결한 정권은 오직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현상이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월북을 하자 김일성은 이현상의 손을 잡고 단번에 강동정치학원에 입교하기를 권합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이현상은 박헌영을 따르며 해방된 조국 인민의 지도자로 박헌영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동무 잘 오셨소. 이동무의 노고를 듣고 있었소. 강동정치학원에 입구하여 남조선 해방에 선봉에 서시오. 강동정치학원은 처음부터 남한 침투 게릴라전을 목적으로 김일성이 설립한 특수부대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김일성은 처음부터 6.25 전쟁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하준수, 일명 남도구, 남쪽을 도발해 부산을 점령하라는 하준수도 강동정치학원 출신이며 영남 알프스 신불산에서 조선인민유격대 사령관으로, 이현상은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 이현상은 급파되었습니다. 당시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 2000여 명이 중위 김지회의 등 난로당 계열의 군인주도로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무잔 반란으로 진압 과정에서 일제히 하사관 출신인 김원종은 일본도로 여순 반란 가담자와 부역자들을 무차별 학살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물 만난 고기 모양 급파된 이현상은 여순 반란에 살아남은 일부 부대원들과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일명 지리산 조선인민 유격대 빨치산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편의상 6.25 이전 산을 들어간 사람을 구빨, 6.25 이후 산으로 들어간 사람을 신빨이라고 부릅니다. 구빨은 주로 일제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을 반대한 남쪽 사람들이 많았고, 신빨은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하다가 테러가 막혀 산으로 들어간 북쪽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24일 밤 김일성은 강동 정치학원 하준수에게 폭풍작전이란 특별 명령을 하더랍니다. 하동구 남쪽을 도발해 부산을 점령하고 8월 15일 서울 열병식에서 당당하게 선봉에 참가하시오. 김일성은 남도부라는 별칭을 받은 하준수는 강동 정치학원 인민유격대 300명을 이끌고 24일 밤 자정 속초에서 배를 타고 인문항으로 침투합니다. 김일성도 부산 거점의 중요성을 잘 알고 미리 손을 쓴 것이 아닐까요? 남도부가 이끄는 인민유격대 300명이 인문항에 도착할 때쯤 25일 새벽 4시 225마일 38도선에서 일제히 선전포고 없이 북은 포격을 감행했고 6.25 전쟁은 발발되었습니다. 남도부가 낙동정맥을 타고 영남 앞에서 신불산까지 오는데 국군과 교전으로 150명 이상 전사하고 맙니다. 낙동정맥 영남 알파스에는 굿발 출신의 성일기, 김정은의 처 성혜림의 오빠가 됩니다. 150여 명의 굿발 입산자들을 이끌고 베네골에서 남도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현상은 인민군으로 낙동강 전투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인천상로 작전으로 백두대간을 따고 북으로 도주하던 이현상은 강원도 세포군 후평리에서 평생 동지이자 상간인 이승엽을 다시 만납니다. 이현상 동무는 북으로 가지 말고 남부군을 결성하여 후방에서 전선을 구축하시오. 우리는 곧 다시 남침할 것이요. 그때를 대비하시오. 이승엽의 명령을 받은 이현상은 지리산에 들어가 남부군 조선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이 됩니다. 1951년 여름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속리산 일대를 돌며 충청북대 청주를 기습하여 강공소를 불태우고 청주 형무소의 자익수 142명을 석방시키는 등 덕유산 민주지상까지 침투해 경비선 공룡열차를 습격하고 이때까지 조선인민유격대의 기세는 등등했고 곧 남조선 해방이 온다고 떠들었습니다. 이현상은 51년 6월까지 덕유산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민유격대를 지리산으로 모읍니다. 전선은 다시 38선을 오르내리며 고차가 되고 1951년 7월 10일 판문점에서 정정협정이 시작되자 국군은 전선의 병력을 일부 돌려 지리산, 빨치산, 소탕에 시작합니다. 점정협정에서 유엔 측은 빨치산이 귀찮은 존재로 여겨 북에다가 몇 번이나 데려가라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일절이 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북한은 조선인민유격대에게 하산해 도시에 들어가 지하활동을 계속하라는 지령만 계속 내려보냅니다. 조선인민유격대는 북측에서 볼 때 최대의 이용 가치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친일 청산, 조국 해방, 평등이라는 말이 좋아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다수의 남한 출신들은 대부분 4.3이나 여순 학살 피해자로 남한 이승만 정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고 빈부가 없는 지상낙원이 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빨치산에 오직이든 상간집은 하준밀들도 날이 갈수록 빨치산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투정에 나선 빨치산들에게 투항을 근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진해서 입산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강제로 하준민들을 끌고 와도 틈만 나면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지리산은 더 이상 빨치산의 낙원 해방고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빨치산의 적은 국군 토벌 때보다 겨울 추위와 배고픔이었습니다. 겨울엔 군기를 방묻듯이 했고 허기진 눈길에 고무신은 전선줄로 동요매거나 집신을 실어 동상으로 발이 썩어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생콩 5알과 쌀 30톨을 나누어 줬는데 봄, 여름에는 초급 목표로 연맹했지만 한겨울엔 나무 껍질을 벗겨 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